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스윙맨 정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5일 월요일 시장 아주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이 아니라 뭐 일본 그리고 미국 등 모든 나라 시장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들 좀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방향성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시장의 하락의 이유가 나온 건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버블 우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고용지표 등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NK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부분, 이제 엔화 가치가 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좀 엔화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것들을 걷어가게 되는 현상,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나오고 있는데 유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봐야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제 8월 중순까지 이제 나머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은 실적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8월 5일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코스피가 2000을 뭐 크게 깨면서 망가지거나 뭐 그 정도로 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이 이슈들 좀 같이 좀 점검해 보면서 풀어갈 텐데요. 먼저 AI 버블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좀 먼저 답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I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 아니면 뭐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 같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 대해 크게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GPU 칩을 많이 좀 사갔죠. 인공지능 칩을 사가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돈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그 사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투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기업들도 무너지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떨어지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여기에 같이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위험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던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이슈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I 산업 위주로 계속해서 세계 경제는 이끌어 나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다시 한번 낙폭 과대 저가 매수를 삼아볼 수 있는 기회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어. 엔비디아의 이제 신규 칩 블랙에이라고 불리우는 과거에 이제 호퍼칩 H100, H200이랑 다른 B시리즈 칩이 생산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신규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고, 사실 H100만 계속해서 판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매출은 꾸준히 나올 수 있어요. 즉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점은 앞선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셋을 사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리고 구글, 알파벳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이 기업들이 총 우리나라 돈으로 144조 원의 이제 AI 관련 투자를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이제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기업들 간의 경쟁, 결국에는 여기에서 투자를 멈춘 쪽이 어떻게 보면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중에서 이제 메타의 마크 저크버거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자본 지출을 54조 원까지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늦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AI 관련 역량을 만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즉 AI 관련된 카펙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글로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조금 더 해소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은 빠른 이러한 V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에 어떻게 보면은 좀 트리거가 되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에 이슈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 이슈가 좀 나왔어요. 이제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경기 침체를 뭐 높은 확률로 90% 이상으로 맞췄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실업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최근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이 이제 연착륙하지 못하고 경착륙으로 크게 내려앉을 수 있다. 연준의 대응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을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함정이 좀 있습니다. 3개월 이동 평균치다 보니까 3개월에 3번의 데이터 값이 조금 튀는 데이터, 왜곡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 지표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고용 지표 중에서 여기 영향을 주는 이슈가 미국의 허리케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대 7월 중에 고용 중이나 날씨 문제로 일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7월에 실업자 증가는 또 임시해고의 영향도 컸다. 즉 어떻게 보면은 좀 일시적인 아주 좀 변동성 높은 날씨까지 겹쳐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도 크게 대응할 현재 움직임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여기에 샴의 법칙을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과도한 상황이다. 시장의 오늘 하락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놀래서 나온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주말 사이에 이제 기사로도 나온 게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이제 상반기 내내 좀 절반 가까이 줄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은 투자 심리를 조금 낮춘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 분산 이슈가 좀 더 클 수 있겠고 뭐 한식의 모든 지분을 처분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또 여전히 원래부터도 이제 워렌 버핏이 애플이 이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좀 줄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하락 속에서 오히려 사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러한 이슈 우려들이 조금 현명한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향을 그래서 더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NK 트레이드 청산 이제 일본의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일본은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속에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다른 뭐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국가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차익을 보는 NK 트레이드인데 일본이 이번에 조금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엔저를 탈피해서 엔고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금리 변동폭은 좀 미미합니다. 여전히 금리 차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리거로 되면서 급진적인 청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국내 시장에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당 시기는 이제 뭐 IMF라든가 서프라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런 시기랑도 겹쳤던 부분들이라서 조금 더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단기 유동성에 좀 트리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좀 단발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끝날 수 있는 부분 미국에서 이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엔케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로 좀 편하게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우려 속에서 일본은 10.4% 정말 역대급 하락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하락이 나온 오늘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좀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뭐 일종의 문제를 출제한 상황에서
좀 각국의 통화 정책이 서로 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뀌어 가면서 시장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란에서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조금 불거지게 되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조금 더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슈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러한 변수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혼란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워낙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혼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메인 이슈는 좀 아닐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요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다 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 이제 8월 14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 더욱더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우려들, 이슈들이 이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퍼부은 상황.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갇혀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가시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엔화의 변동성이 안정감을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은 낙폭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8월 중에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 환경이고, 조금 더 이제 지금부터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담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조금 더 여파는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조금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신용이라든가 미수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반대 매매까지 청산되는 이슈들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까지 해소되는 과정을 한번 겪고 난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 이후에는 8월 중에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기에서 뭐 어떠한 위기로 좀 전이 된다 이런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충격이 다시 한번 좀 다시 상승을 위한 그런 좀 어, 하락을 좀 만들었다. 다시 한번 좀 추진력을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번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에 나올 만한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방향성, 높은 변동성 나오면서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 또 방향성 세게 나오거든요. 2020년 이제 그때 서킷 브레이크 연속으로 막 걸리고 했던 그 시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걸렸던 시기 이후에도 결국에는 시장은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한 번에 위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나왔던 모습들 볼 수 있죠. 즉 이렇게 변동성이 높게 나온 시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높은 변동성이 위로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생각보다는 좀 단발성일 수 있다. 앞으로 나올 경기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부분 지켜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래에서 사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모색하는 8월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